아, 오늘 이 영상만 잘 보면은 전원생활, 그러니까 귀농 귀촌에 대한 거 거의 8, 90%는 성공할 수 있다. 만약에 안 보면은 반대로 8, 90% 실패하고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근원적인 귀농과 전원생활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차차 할 거고 잘 듣고 깊이 새기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자기 돈 적어도 생활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달에 뭐 100만 원, 한 80만 원 정도 되겠죠. 그거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면은 그냥 무료하게 지내기는 상당히 오히려 힘듭니다. 돈은 돈대로 더 쓰고.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1년에 한 3달에서 4달, 5달 이 정도는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일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정규적인 일은 아니니까 오히려 귀농해서 이렇게 소일거리로 일도 하면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융합이 되고 소통이 되고 같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농사철은 한 4월부터 한 10월 말까지 정도가 영농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뭐 벼농사 이런 거는 뭐 거의 그냥 기계화가 다 돼 있으니까 사람이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하우스 농사나 밭농사나 이제 뭐 이런 농사들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4월부터 이제 뭐 심고 뭐 하우스도 이제 뭐 힘들게 일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이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손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일들을 3월, 4월, 5월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지역에서 농사를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영농 현장에 가서 하루에 남자들은 한 13, 14만 원 정도 받고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11만 원 정도 주거든요. 어렵지도 않아요. 아침 한 8시쯤 나가서 저녁 한 5시, 6시면 들어오거든요. 이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가면 지역 주민들하고 약간 갈등 관계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뭐 이제 오는 사람은 텃세라고 그러고 거기 있는 원 주민들은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본래적인 그 농촌의 삶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이기적으로 산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갈등 관계가 좀 이게 형성이 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서로 간에 오랫동안 4, 50년 동안 도시, 농촌이라는 그 생활 환경 때문에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주민들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도 돈을 벌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해소가 되고 친근해집니다. 왜냐하면은 농촌의 일손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럴 땐 정말 돈을 주고라도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7월, 8월, 9월, 10월 이때는 이제 수확을 하거든요. 토마토도 따고 토마토 포장도 하고.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토마토 따고 포장하고 이게 다 그늘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걸 하면서 또 하면은 일주일에 뭐 한 3번, 4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개인이 출하하는 방식도 있지만 공동선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에 토마토면 토마토, 고추면 고추 이런 거를 따가지고 그 선별장으로 옮겨주면은 거기서 공동으로 선별을 해가지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 선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포장하고 하는 일을 한 5월부터 한 10월까지 서너 달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씩 받는 것 같더라고요. 한 그 5일 정도의 주 5일 근무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하면 좋은 게 한 번 하면은 다음에 또 그 사람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하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죠. 한 4달 하면은 거의 1000만 원 이상 버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좋은 거는 보내야 되지만 이렇게 좀 등회품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갖다 먹을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농촌에 가면 마을 단위로 공동 사업을 많이 해요. 뭐 펜션 사업도 하고 뭐 어떤 가공 공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을 공동 사업이 있는데 이 공동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막 5억, 10억, 15억씩 막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몇 년 차 사업으로.
그러면 그 사업을 그 현장의 농민들은 왜냐하면 자기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매달려서 누가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주냐면은 그 마을에 사무장이라는 제도를 줘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씩 월급을 줘요. 마을에서도 뭐 조금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어쨌든 그걸 주면 이제 마을 사무장은 그런 거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 정리하고 뭐 돈 얼마 나간 거 정리하고 오늘은 뭐 했고 또 뭐 해야 될지 계획 주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잖아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주 쉬운 일인데 누구 한 사람이 그걸 딱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무장 제도를 주는데 그 사무장 제도를 사무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민들하고도 친해지고 자기 노하우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지역에서 요건 따로인데 이게 사무장 제도는 이제 그렇게 끝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마을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직거래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직거래 판매장 유지 관리를 해주는 거,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주문 받고 들어오는 거 배송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도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오던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인적 관계나 회사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촌에 와가지고 1년에 석 달에서 5달 이 정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유형의 사례들을 통해서 일을 하면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은 금방 법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도 가까워지고 그러면 자기 돈 1,000만 원 여기서 번 거 1,000에서 1,500만 원 한 2,000에서 2,500만 원이면 농촌에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농촌으로 오면 뭐 의료보험도 반값으로 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지자체에서 혜택을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꼭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 적극 이렇게 하기를 저는 특히 그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서 무턱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와서 땅 사고 전원주택 좋게 짓고 오류벽 들여서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실패해 나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부부가 막 갈 때. 왜냐하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이제 한 개씩 다른 콘텐츠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촌에 오기 전에 반드시 예비적으로 예를 들어서 홍천에 온다 그러면 홍천읍에 와가지고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거기서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실제로 이렇게 지역 주변을 생활을 해보고 가서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내가 살아보니까 귀농 귀촌 이게 내가 와서 살아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사계절을 지내보고 밤낮 이런 걸 다 지내보면은 판단이 쓰거든요. 그 부부관계에서도. 그러면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땅을 구입하고, 그럼 물론 계시면서 땅도 이렇게 보고 사람들하고 어떤 정보도 얻고 이래야지 무턱대고 그냥 환상적인 낭만적인 전원생활을 가지고 그냥 별 준비 없이, 물론 준비를 하겠죠. 뭐 조금씩. 그거랑은 전혀 틀려요. 실제 와서 보면 전혀 틀립니다. 아주.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뭐 벌레 괜찮아. 뭐 밤에 좀 무서운 거 괜찮아. 근데 막상 있어 보면은 체감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살고 나가는데, 그러면은 막 땅도 좀 싸게 팔고 집도 제가 못 팔고 손해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은퇴했거나 나이 먹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에 옮기기 전에 1년, 2년 정도는 원하는데, 바라는데 가서 분명히 이렇게 전세나 월세 예비적으로 살면서 땅도 보고 어디가 좋은지도 보고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이 끝난 뒤에 계획을 세가지고 오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뭐 도저히 안 맞다, 안 오면 되는 거죠. 원래 살던 데 살면 되는 거죠. 그걸 권장하고 요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시면은 거의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귀농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